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는 스위치 구문 배웠고요. 스위치 구문이 근데 다른 언어에도 있어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고 다른 언어와 그 스위프트의 스위치 문이 다른 그런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위 매칭인데요.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케이스에 0.9, 뭐 10.19처럼 범위 매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웨어를 통해서 부가적인 조건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0과 10 사이의 범위지만 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그러니까 그래서 0과 10 사이 그리고 짝수인 경우를 웨어설로 부가적인 조건문을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스위프트에서는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요. 디폴트가 브레이크고, 그러니까 디폴트가 이 케이스문이 실행이 된다면 다음 케이스문이 실행이 되지 않고 바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디폴트고요. 만약에 다음 케이스문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폴스로를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함수에서 매개 변수와 인자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 그 매개 변수는 일단은 함수가 호출될 때 넘기는 부분을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자는 그 함수 내에서 쓰이는 이런 변수명, 이런 것들을 인자라고 합니다.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단일 표현식의 암묵적 반환. 스위프트의 함수에서는 이렇게 표현식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얘를 반환하게 됩니다. 단, 여기 다른 표현식이 추가가 되면 반환이 안 됩니다. 사실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first one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3을 반환을 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에 중괄호가 들어가면 사실 반환을 하지 않는데, 스위프트의 경우에는 중괄호가 들어가더라도 표현식이 딱 하나면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서드인데요. 메서드는 사실 용어만 다른 거고 함수와 이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클래스 구조체 열거형과 관련된 함수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환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함수가 실행되고 해당 뭔가 리절트가 반환이 되잖아요. 그 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언더바에 할당을 하면은 그 해당 반환값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역 매개 변수명과 외부 매개 변수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함수를 이렇게 선언한 경우에는 argument 1, argument 2가 지역 매개 변수명이 되고 여기를 사용하는 쪽이 외부 매개 변수명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 매개 변수명과 동일한 외부 매개 변수명이 사용이 되고요. 이런 외부 매개 변수명을 제거를 하려면 그 함수를 선언할 때 지역 매개 변수명 앞에 이렇게 언더바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언더바를 사용하면서 이제 지역 매개 변수명을 선언한 경우에는 따로 외부 매개 변수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외부 매개 변수명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variable 1, variable 2로 외부 매개 변수명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 매개 변수명 앞에 외부 매개 변수명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매개 변수 순서 변경은 안 되고요. 선언이 argument 1, argument 2로 돼 있다면 선언과 동일한 순서로 인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매개 변수 값이 있는데, 함수를 선언을 할 때 이렇게 디폴트 매개 변수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함수를 호출할 때도 해당 매개 변수를 건너뛰고 argument 2를 입력을 하는 경우에 정상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결과값을 반환 시에는 튜플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고 그 합과 차를 반환할 때 이 튜플로 두 가지 값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튜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변 매개 변수인데요. 들어오는 인자가 이제 몇 개인지 모를 때 그 매개 변수의 타입으로 점점점을 추가를 해주면 해당 이제 매개 변수들이 컬렉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문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값들이 추가가 되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변 매개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rgument 1, argument 2가 있는데 이 함수 내에서 이제 지역 매개 변수로 선언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수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1을 더한다든가 하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변경을 하려면 섀도우 카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섀도우 카피는 이제 베리어블 변수를 다시 선언하고 섀도우 카피를 선언하고 그 변수를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1을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값을 반환하고 매개 변수를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위프트에서 함수는 콜바이 밸류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argument 1에다 1을 더해주더라도 이 위에서 이 값이
매개 변수를 던져준 값이 변경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요 in, out 키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도 요 a를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닌 요 end 표시하고 a를 넣어줘서 콜바이 레퍼런스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동일하게 함수가 매개 변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저 표현식인데요. 기본 문법은 이제 중괄호로 묶이게 되는데, 요런 묶인 코드 블록입니다. 어, 사실 함수와 클로저 표현식의 특성이 다른 건 없고요. 그냥 함수는 이름이 있는 클로저 표현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뭔가 JS, 자바스크립트의 화살표 함수랑 비슷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F1이라는 상수에 이런 클로저 표현식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F1은 이제 함수처럼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JS의 화살표 함수와 똑같죠. 그리고 표현식을 간략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클로저 표현식에서 내부에 인 전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거를 여기 이제 그 선언할 때 그 상수의 타입 애너테이션을 지정을 해주면 이 클로저 표현식 자체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타입 선언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화해서. 약시 인수 이름인데요. 이런 타입 애너테이션을 상수 쪽으로 옮기고 하면은 사실 요 지역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써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달러 사인을 이용해서 약시 인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클로저 표현식을 말씀드렸는데 클로저와 이제 클로저 표현식은 좀 다릅니다. 클로저는 이제 코드 블록 주변에 하나 이상의 변수가 결합된 건데요. 보통 이제 요게 요게 요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어, F1은 return func 이렇게 하고 F1에 1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 return 펑션에서 이 벨이라는 변수를 이 반환된 함수가 이 반환된 클로저 표현식 계속 참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코드 블록이랑 이런 베리어블이 이제 하나의 변수 이상이 결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걸 이제 클로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프린트가 2가 찍힐 거고 얘는 3이 찍힐 거고 4가 찍힐 거고 얘는 5가 찍히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